자, 이제 56번서부터 풀어 나가 봅니다. 자, 지상권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일단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쉬워요. 일단 딱 문제에서 지상권이다 라고 딱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상권 모드로 들어가서 문제 풀면 되는 거죠. 틀린 것은. 자, 1번 선답니다. 지상권자는 반대 특약 없는 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네, 맞습니다. 지상권자 같은 경우는 토지를 빌려 쓰는 사람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목적물에 대한 유지, 수선, 관리 의무가 지상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필요비는 청구 못하죠. 필요비는 청구 못하는데 유익비 같은 경우는 비용 투입했고 가액의 증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청구할 수 있죠. 맞는 지문입니다. 자, 2번입니다. 상당기간 내구력을 가지고 있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건물 소유 목적입니다. 자, 그럼 현재 이 2번 선다에서 말하고 있는 건물은 견고한 건물로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최단기 규정 280조에 의해서 기간 약정 없으면은 30년이다. 맞습니다. 자, 3번 존속기간 영구로 약정해도 되죠. 최장기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자, 4번입니다.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이 들어갔습니다. 자,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지상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목적 토지 존속기간 내에서 임대차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양도 자체를 금지시키는 특약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자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보장이 된다. 그러니까 양도 금지 특약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맞는 선다죠. 자, 5번입니다. 종류를 정하지 않은 수목 소유 목적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수목은 종류를 정했든 정하지 않았든 견고한 건물과 수목 소유 목적의 지상권은 그냥 이제 30년이라고 하시면 되죠. 15년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비교적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5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은 자기 소유 X 건물의 전면적 수리를 을에게 의뢰를 했고요. 자, 대금 지급기일이 경과됐는데 대금을 지급함 없이 자, 수리를 완료한 을입니다. 자, 을이 수리를 완료하셨네요. 자, 그러니까 현재 을이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을 같은 경우는 수리비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수리비 채권 같은 경우는 이 건물하고의 결령관계 인정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을이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1번 선답니다. 을은 갑이 수리대금 지급할 때까지 유치권 행사 가능합니다. 유치권자 경매 청구할 수 있죠. 자,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점유를 해야 되는 거죠. 요거를 가리켜서 이제 줄여서 선관주의 의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4번입니다. 을이 보존 행위로서 X 건물을 사용한다. 자,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는 건 허용되지 않지만 이 보존을 위한 사용은 가능하죠. 요거 이제 유치권자 권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유치권자 을이 채무자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아니요, 지지 않는 거죠. 맞는 선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을에 과실 없이 X 건물이 소실됐습니다. 자, 화재보험금 청구권이 나와 있는데 이 화재보험금 청구권 같은 경우는 가치 변형물로 봐야 되겠죠. 자,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효력 주장하는 걸 우리가 물상 대위권 행사라고 부르는데 물상 대위권 같은 경우는 이 추구표를 가지는 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행사가 가능하지만 유치권자 같은 경우는 이거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58번 문제로 이어서 가볼게요.
자, 갑은 자기 소유 신축 건물입니다. 자, 건물을 을에게 보증금 5천, 월세 300이네요. 그쵸? 자, 보증금 5천, 월세 300. 임대를 했네, 임대. 자, 건물 임대차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을은 갑의 승인하에 건물 개축을 할 수 있는데 임대 기간 종료 시 원상 회복해서 명도를 하고,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특약을 넣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원상으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은 비용 상환 청구 포기 특약입니다. 자, 한 번 더. 여기서 이제 원상 회복해서 명도한다. 요거는 비용 상환 청구 포기 특약이라고요. 그럼 요 경우는 이제 이 특약이 유효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 같은 경우는 투입했던 비용에 대해서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나 임차인이 행사하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강행 규정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 특약은 이제 틀린, 그러니까 이거 무효가 되는 이제 그런 특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서 주방 시설 설치 비용을 지출했고 음식적 개업했는데 영업 부진하니까 기간 만료 동시에 폐쇄하고 사용 수익은 하지 않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요 주방 시설이죠. 주방 시설. 요건 이제 건물 구성 부분이 아니라 독립성 인정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주방 시설은 기본적으로 부속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겁니다. 자, 1번 선답니다. 을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가짐으로, 맞는 말이죠. 임대차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인 을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갑의 건물 명도 청구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한다. 자, 기본적으로 보증금은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이 보증금 채권 같은 경우는 결련성 부정되는 채권이죠. 따라서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자, 2번입니다. 주방시설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하기 위해서 갑에게 계약의 갱신 요구를 해야 된다. 자, 갱신 요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연달아 이제 매수 청구 들어가는 거는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일 때가 그런 거지. 지금은 이제 이 부속물 매수 청구지 않습니까? 갱신 요구를 전제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틀렸죠. 자, 3번 선답니다. 임차인 을은 갑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된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만료 후에 사용료를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은 임차인이 계속해서 목적물을 사용을 하고 있었다면은 요 3번 선다가 맞는 선다가 될 건데, 지금 보시면은 자,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음식점을 다 폐쇄해 버렸고요. 그리고 사용 수익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목적물을 더 이상 사용 수익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 수익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는 걸로 그렇게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을이 부속물 매수 청구를 했습니다. 자, 비록 이제 문제에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하지 않겠다고 특약이 들어갔지만 이 특약 자체가 무효고, 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형성권 행사를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 대금 지급, 그리고 부속물 인도, 자, 매매 계약이 형성됐기 때문에 매매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지게 되는 채무죠. 부속물 매수 대금 지급. 자, 요거는 이제 임대인 쪽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될 것이고, 임차인 쪽에서는 부속물을 넘겨줘야 되겠죠. 자, 매매계약상의 양자의 이채무는 동시 이행관계 맞습니다. 정답 4번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임대차 종료 시에 인정되므로 이까지 맞는 말. 자, 이때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해지가 됐죠. 자, 이렇게 임차인이 채무를 불이행해가지고 쫓겨나는 상황. 자, 여기서 말하는 채무 불이행은 2기에
차임을 연체한 거 말하는 거죠. 그죠? 예, 아이고 글씨 쓰기 힘들다. 자, 2기의 연체. 자, 2기를 연체하게 되면 이거는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임차인이 권리 행사할 수 없죠. 자, 인정된다. 틀렸습니다. 자, 정답 4번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이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59번 문제입니다. 자, 갑은 자기 소유 X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전세권 설정해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전세권 설정해줬다 이런 문제는 쉽죠. 전세권이라고 딱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건물이구나. 자, 이게 건물 전세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갑이 자기 건물에다가 전세권 설정을 해준 거니까 을이 전세권자구나 라는 걸 잡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입니다. 전세권자 을이 설정자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세권을 양도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전세권도 이제 뭐 처분 금지 특약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전세권 처분 양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전세권이 병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전세권자가 병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설정자 갑은 이제 전세권 양도받은 병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니은입니다. 을은 전세권 존속 기간 중 장래 전세권 소멸할 때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을 그쵸 조건으로. 자, 전세권 존속 중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전세권과 분리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 없죠. 원칙은 양도가 안 됩니다. 근데 현재 요 니은에서처럼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할 것을 뭡니까? 조건으로 양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부로 양도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맞는 지문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디귿입니다. 전세 기간 중 을의 동의 없이 갑이 X 건물을 병에게 양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이 을이 갑의 동의도 안 받고 건물을 병에게 갑이 건물을 넘겼네요. 그죠? 그러면 원래 건물주가 갑이었는데 건물주가 지금 병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설정자 지위가 병한테 자연스럽게 승계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전세권자 을은 전세금 반환 그거를 이제 청구 병한테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반환의 의무가 병한테 넘어가겠죠. 자, 이렇게 이제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 설정자 지위가 승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전세금 반환 채무가 승계되는 것은 전세권자가 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환 의무는 병이 부담한다. 요것도 맞는 지문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리을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병의 저당권 목적인 을의 전세권입니다. 자, 요런 식의 표현이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병의 저당권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병이 저당권자구나 라는 걸 일단 먼저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 저당권의 목적인 을의 전세권이다 라는 거는 이 을의 전세권을 저당권자 병이 담보 잡고 있다. 요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때 기간 만료로 인해서 전세권이 소멸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저당권자 병은 이제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 실행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쵸? 요거 맞는 지문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저당권자가 전세권을 담보 잡고 있었는데, 자, 만약에 이 전세권이 소멸해버린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 저당권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전세권자가 설정자로부터 반환받게 되는 전세금 반환 채권 있죠? 그거 이제 압류를 들어가가지고 물상대위하는 형식으로 담보권 주장을 펼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다 맞네요. 정답 5번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60번 문제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법률 사실 그리고 법률 요건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이고 이 계약은 원래 양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서 성립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법률 행위로서 법률 요건에 해당됩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2번입니다.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에서의 선의, 요 선이라는 거는 법률 사실에 해당됩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시간의 경과입니다. 시간의 경과. 이거는 사람의 정신작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시간의 경과도 법률 사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2번과 3번 선다에서 말하는 이 법률 사실에 해당되는 선이라든지 시간의 경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물어볼 가능성이 대단히 낮기 때문에 여기에 꽂히지 마시고 그냥 옳은 지문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근데 4번 선단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최고. 자, 이 최고라고 하는 거는 준법률 행위로서 자, 통지 중에서도 이거는 자신의 생각을 갖다가 통지하는 의사의 통지를 말하는 거죠. 자, 무권 대리에서 추인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상대방이 본인한테 최고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의사의 통지 맞습니다. 4번 선단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5번입니다. 민법 제552조에 따라 최고를 했음에도 이 해제권자가 통지가 없어서 해제권이 소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최고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민법 552조에서 말하고 있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 계약 당사자가 있고 그리고 해제권자가 있고 해제권자의 상대방이 있을 때 해제권자가 해제권 행사를 할 건지 말 건지 현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해제권자한테 너 해제할 거니? 너 해제 안 할 거니? 이거를 최고할 수 있습니다. 자, 해제권자를 상대로 최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권자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럼 이거는 해제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최고를 통해서 해제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최고라고 하는 이 준법률 행위 같은 경우는 법에서 정해진 대로 그렇게 최고했는데 답 안 해가지고 해제권이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라고 하면은 안 돼요. 이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작동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5문제 풀이를 해 보았는데요. 자, 좀 꾸준하게 문제를 풀고 풀이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상승해서 다가오는 모의고사에서는 좀 합격 점수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빠이빠이.